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 모든 내용들을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테크닉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테크닉은 여러분들의 계산을 조금 줄여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내용은 똑같겠죠? 자, 보시면은 자, 요런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에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다 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3차 방정식이면 근이 3개 있겠죠, 3개. 그걸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다 더한 것, 그걸 우리가 두 곱합 뭐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는 a분의 c예요. 그 다음에 세 개를 다 곱한 것,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됩니다. 외우세요. 2차 방정식하고 느낌이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돼 있죠.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리고 부호 체계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때 그러면 과연 왜 이렇게 되느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암기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됩니다.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는 0 이렇게 되겠죠? 이때 여기 x 세제곱의 개수가 a이기 때문에 여기 개수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a를 곱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식과 이 식은 완전히 똑같은 식이 됩니다. 항등식이죠, 항등식. 자, 그러면 이쪽 식을 다 전개해서 저쪽이랑 비교하는 겁니다. 개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이거 전개하는 거는 생략하고 바로 적겠습니다. a에다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 제곱에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의 x 빼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전개가 돼요. 자, 그럼 비교해 볼까요? 요렇게 전개하면 ax 세제곱 이게 똑같죠? 자, 요렇게 전개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되는데 이게 x제곱의 개수죠. 이게 뭐죠? 지금 여기 x제곱의 개수가 b입니다. 이게 b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로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니까 이런 관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게 되면은 a에다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x의 개수죠. 그럼 여기 보시면 x의 개수가 c입니다. 이게 c예요. 그래서 a로 나눠주게 되면 a분의 c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이렇게 상수항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a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죠. 얘가 이쪽에 d입니다. d. d가 되니 마이너스 a로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는구나 이렇게. 괜찮겠죠? 자, 간단합니다. 유도하는 방식은. 자, 요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이해가 됐다면 한 문제를 가지고 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이 다양하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거 보시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이거? 많이 보던 거죠.
어디서 봤냐면 여러분들 앞쪽에서 곱셈 공식의 변형식 또는 곱셈 공식에서 이 세 개짜리들을 봤을 겁니다. 적어볼까요? 복습,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은 어떻게 되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제곱에 빼기 2배에다가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 이렇게 되죠? 괜찮죠? 좀 심하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은 어떻게 되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다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베타 감마에 마이너스 감마 알파에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가 됩니다. 공식. 기억하죠? 자, 이게 뭔가요, 이거? 요거? 세근의 합입니다. 이거는 뭔가요? 두 곱 합.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자, 요 세근의 합. 요거는 여기서 계산하면 되죠. 요걸로. 그죠? 그 다음 요거는 뭔가요? 마이너스로 묶어버리게 되면은 두 곱 합. 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세 곱 합. 세 개 다 곱한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와 이런 형태로 물어봅니다. 그러니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이 얼마냐 물어보면 요렇게.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이 얼마냐 물어보면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끝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풉니다. x 세제곱 빼기 2x 제곱에 더하기 3x에 플러스 5는 0에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장이 나오면은 일단 생각하지 마세요. 세근의 합. 이거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이것분의 1이죠. 1. 이것분의 이거 하면은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는 A분의 C. 그래서 3. 마지막 알파, 베타, 감마는 얼마죠? A분의 D,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이 얼마냐? 이래 물어보면 여기 쭈루룩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요 자리에 얼마 넣으면 되죠? 2 넣으면 되고 요 자리에 뭐 넣으면 되죠? 3 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돼요. 되겠죠? 자, 여기 2 넣고 3 넣으면 4에다가 빼기 6 되겠죠? 그렇게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얘가 마이너스 2인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 요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자, 요 자리에 뭐 넣으면 되죠? 요 자리에 2를 넣어주면 되고 요 자리에는 여기서 구한 값을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되고 그죠? 요만큼은 요게 지금 3이기 때문에 이만큼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괜찮죠?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요 자리에는 마이너스 5를 넣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거는, 뭐, 테크닉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물어봐요.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 더하기 감마, 알파 더하기 감마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첫 번째 질문. 그럼 이걸 싹 전개하기에는 너무 무리수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요 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요거 두 개 남기고 감마를 넘기면 되나요? 그죠? 그래서 얘 대신에 2 빼기 감마를 넣을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 얘 대신에 베타 더하기 감마 요거 두 개를 남기고 요로 넘기게 되면은 2 빼기 알파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당연히 2 빼기 베타가 되겠죠. 이렇게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물어보면 식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푸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식을 풀 때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이거 다 전개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3차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2 빼기 베타, 2 빼기 감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잘 보세요. 이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뭐를? 얘와 이 식은 똑같은 식입니다. 요 식과 요 식은 똑같은 식이에요.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얘를 구하는 겁니다. 얘를 구하는 건데 얘하고 얘를 딱 비교해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얘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x자리에 2를 넣으면 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얘랑 똑같은 식입니다. 요거랑 두 개가. 그죠? 근데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x자리에 2를 넣은 거네. 그죠? 그러면은 이 식과 이 식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 2를 넣지 말고 여기 2 넣으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그럼 여기 2 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2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8 빼기 8 그죠? 더하기 6에다가 더하기 5니까 그냥 바로 11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나하나 전개하지 마세요. 이거 물론 뭐 그렇게 해도 틀리지는 않지만 딱 보고 여기 2 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근데 이걸 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질문 바꿉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2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베타, 2 플러스 감마 이런 식이 있다면은 전개를 해도 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은 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것과 이게 어떤 관계인지를 보는 겁니다. 앞에처럼 여기 2 넣으면 x에다 2를 넣으면 얘가 되나요? 안 되죠. 왜? 여기 지금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우리가 식을 만들 때는 이 안에 있는 알파가 마이너스가 기본 값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여기. 그래서 방금처럼 풀려고 하면은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꿔 주셔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마이너스 꺼내고 여기서 마이너스 꺼내고 여기서 마이너스 꺼내면 되나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살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식과 요 식을 딱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긴 건가요? 이제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는구나. 그죠? 요만큼입니다. 마이너스 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만큼 값은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는구나.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똑같이. 왜? 요거랑 이거랑 똑같은 식이니까. 그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8에다가 빼기 6에다가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럼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7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만큼이 마이너스 17인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살아 있습니다. 답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플러스 17. 이해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게 첫 번째 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거나 요렇게 나올 때, 그죠? 요 중간에 기본값이 마이너스여야 됩니다. 마이너스 바꿔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1번, 2번, 3번 나오니까 마이너스 붙겠죠? 그죠? 요렇게 계산할 것. 괜찮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을 물어봅니다. 자, 이거는 다음 내용에서
3차 방정식의 작성에서도 똑같이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그냥 기억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역수죠, 역수. 알파, 베타, 감마를 세 근으로 하는데 이건 알파, 베타, 감마를 뒤집어 놨죠. 물론 정석대로 풀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이렇게 통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자리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5를 넣고 이 자리에다가 얼마? 3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5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통분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지 말고 자, 제가 앞에서 어떤 내용을 한번 말씀드렸냐면은 역수들의 합을 구하라라고 할 때는 여기 개수들 보이시나요? 1, 마이너스 2, 3, 5 보이죠? 이걸 이렇게 대칭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대칭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5x 세제곱에 더하기 3x 제곱에 빼기 2x 플러스 1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왜 이렇게 바꾸는데? 이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을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작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이 방정식의 세근의 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죠. 그래서 아까 답이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왔죠.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이해되죠? 어떻게 하는지. 왜 이렇게 바뀌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질문을 하면 반대로 읽으면 됩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거꾸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거꾸로. 네?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질문을 하면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마이너스 얼마였죠? 5분의 3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감마 더하기 감마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런 걸 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통분을 해버리게 되면 식이 상당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요거 같이 쓰면 불편해요. 이거. 그럼 이걸 2 빼기 감마로 고칠 수 있죠. 그죠? 얘는 2 빼기 베타, 얘는 2 빼기 감마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얘는 어떻게? 2 빼기 알파, 얘는 2 빼기 베타, 얘는 2 빼기 감마가 됩니다. 자, 이때 요렇게 보고 요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알파분의 2 빼기 1 되죠? 베타분의 2 빼기 1 됩니다. 감마분의 2 빼기 1 돼요. 그러면은 알파분의 2, 베타분의 2, 감마분의 2가 되니까 얘는 2로 묶을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3이죠. 이거 얼마예요, 이거? 이거 구해놨죠? 이거는 구하기 쉽죠? 2로 묶은 이유를 아시겠나요? 2로 묶어버리게 되면 형태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5분의 3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5분의 6에다가 빼기 3이니까 5분의 15죠.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21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게 통분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베타 더하기 감마 되어 있는데 통분하는 순간 식은 더 복잡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팁을 드렸어요. 두 가지 팁. 이런 거.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예를 들어서 2 빼기 알파, 2 빼기 베타, 2 빼기 감마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마이너스가 기본 값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2를 넣으면 끝나는 거다. 만약에 2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베타, 2 더하기 감마 이렇게 돼 있다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꺼내서 얘는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바꿔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주고 여기 마이너스가 살아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첫 번째 팁이고 두 번째는 요거 이렇게 역수의 합을 구하라 라고 물어본다면 개수를 대칭으로 바꿔서 세 근의 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빨리 하고 싶으면은 그냥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이것분의 이거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이 팁 두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들의 계산이 상당히 깔끔해지고 빨라질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만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